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온갖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어제는 모두 3대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을 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승 영향으로 꼽히는 것은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 기대감일 텐데요. 아무쪼록 평화가 다시 도래하길 기대를 해보면서 그 와중에 혁신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이 특히나 많이 올랐는데 또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서 상승 기염을 토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지 그렇다면 순달람이 순위 보여드리면서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전체 고객분들께 선택한 순매수 상위 10종목이고요. 지금 바로 꺼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저번 주에 많이 사셨는지 순위를 한번 보시니까요. 역시 큰 차이는 최근에 잘 없습니다. 약간의 특이점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슷한 점은 아무래도 ETF와 빅테크 위주로 역시 매수를 많이 하신 거고요. 그리고 다름 아닌 애플이 2주 연속 왕자 자리를 지켰습니다. M1 울트라 칩 출시 이후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은데 네, 역시 계속적으로 사는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재밌는 점은 새롭게 자리한 ETF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2위로 바로 높은 순위로 진입한 ETF가 글로벌 X 중국 전기차 ETF인데요. 니오, 샤오펑, 비아디 이런 종목들로 구성된 ETF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데다가 중국 증시가 최근에 좀 반등세가 엿보이자 가장 상승 탄력이 클 것 같은 이런 쪽에 매수 쏠림이 좀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국 빅테크는 아직 못 믿겠고 역시 중국 하면은 친환경과 전기차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역시 재밌는 ETF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글로벌 X에서 나온 ETF고요. 7위에 있는 블록체인 ETF입니다. 이 ETF는 작년 7월 중순에 런칭된 비교적 따끈따끈한 ETF인데요.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이런 ETF가 순위에 올라온 것은 정말이지 오랜만이어서 오늘은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BKCH가 이 ETF가 도대체 어떤 ETF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면은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BKCH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구성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6개 정도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위에서부터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고요. 라이어 블록체인, 코인베이스, 마라톤 디지털 이런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채굴과 암호화폐 트레이딩 이런 전반에 걸쳐 투자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에서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암호화폐 채굴업 비즈니스가 가장 또 많고요. 비중도 높은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치 금광채굴처럼 암호화폐를 실제로 채굴을 해서 돈은 버는 기업들이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기업들이 빨간색으로 해놨죠. 네, 라이어 블록체인, 마라톤 디지털, 그리고 허트 8 마이닝입니다. 그렇다면 이 BKCH의 핵심은 비트코인 채굴인 것 같은데 이 채굴 기업들이 괜찮은 종목들인지 알아보는 게 급선무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순달람이 이와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암호화폐 채굴 공장 모습과 그 공장을 가득 채우는 전용 채굴기 모습입니다. 저 채굴기 수백 대, 수천 대가 저 공장에 들어가서 단 하나의 목적으로 일을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걸 보시면 영어로 파워 컨섬션 그리고 또 해시레이트라고 적혀 있죠. 파워 컨섬션은 전력을 얼마나 먹는지 전력 효율을 뜻하는 거고 해시레이트는 이 채굴기의 연산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암호화폐 채굴로 돈을 버는 방정식을 보시더라도 해시레이트와 전기세가 결국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해시레이트는 올리고 전기세는 내려야 그래야 채굴 기업의 채산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표는 다름 아닌 마라톤 디지털, 채굴 기업 마라톤 디지털의 공식 자료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만큼 정말 간단하지만 중요한 방정식이니까요. 채굴 기업들이 해시레이트가 얼마나 높은지, 전기세는 얼마나 적게 내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다 올라야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은 회사 입장에서는 예측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불가항력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는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BKCH ETF 안에 있는 채굴 종목들이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인지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먼저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도 채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BKCH의 ETF 주가 반등폭도 그만큼 약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채굴 기업들의 경쟁력 첫 번째인 먼저 해시레이트를 비교를 해보면요. BKCH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종목인 라이엇과 마라톤의 경우에 올해 말쯤에 달성하게 될 해시레이트가 업계 선두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엇과 마라톤이 해시레이트가 올해 말쯤 되면 되게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해시레이트보다 올해 말에 달성하게 될 해시레이트 상승폭 자체가 상승폭이 가장 업계에서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 상승의 잠재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전기세였죠. 전기세는 덜 내는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죠. 메가와트 시당 전기세가 산업 평균적으로 $40인데 이보다 낮으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라이엇과 마라톤은 각각 $24, $28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굴 산업 내에서 채산성이 꽤 높은 기업들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굴 기업들이 괜찮은 건 알겠다. 근데 BKCH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폭보다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차트를 한번 갖고 와 보니까요. 네, 그렇더라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7월 14일 이후에 한 36% 가격이 올랐는데 BKCH는 20% 빠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매크로 환경 때문에 통화 긴축 우려로 중소형주 약세에 좀 기인을 한 것 같고요. BKCH도 결국 주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채굴 경쟁도 좀 심화가 됐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채산성이 악화되어서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채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훨씬 더 높은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상승 폭발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둘러싼 블록체인 환경이 잘 갖춰지고 있는지,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펀더멘탈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블록체인 비즈니스 환경은 괜찮은 듯 싶습니다. 전쟁 때문에 증시가 극심하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흔들림 없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증거들 때문인데요. 먼저 왼쪽 지표를 보시면 어려울지 모르는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보이죠?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아직 청산이 되지 않은 포지션입니다. 롱이든 숏이든 포지션이 청산이 안 됐다. 그게 미결제 약정인데요. 보통 극심한 증시 불안이 덮치면은 포지션을 청산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청산을 하기 때문에 급락을 하지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래에 미결제 약정 30일 변동성 지표를 보더라도 최근의 변동성은 역대급으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이 쉽게 팔고 나가거나 그렇다고 새롭게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도 아닌 사태를 그냥 관망하면서 안정세를 좀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점은요. 과거 역사로 봤을 때 이처럼 선물 시장이 안정적이었던 때에는 보통 이후에 강세장이 나왔다, 강세장을 이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도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인 BITO 있죠? 비토 ETF의 AUM입니다. AUM은 관리 중인 자산을 뜻해요. 이 차트를 보시면 최근 증시 불안정 속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비토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로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개미 투자자들은 다른 비트코인 선물 플랫폼에서 그냥 선물이나 옵션을 하면 되지 굳이 ETF로 저렇게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기관들의 비트코인 수요 증가세는 오히려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런 자본시장에서의 비트코인 환경뿐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비트코인은 환경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요. 연도별로 암호화폐 M&A 거래 건수를 뜻하는데요. 올해도 역시 순항 중입니다. 작년에 174건으로 역대급 인수합병 거래가 있었었는데 올해도 벌써 40건이 넘는 거래가 딜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1분기도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41건이니까 올해 연간으로 쳤을 때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뛰어넘을 수도 있겠네요. 인수합병 시장이 이렇게 활황이라는 소리는 그만큼 이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이 있고 투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밀물이라는 거예요. 미래 비즈니스로 유망하게 보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관련해서 굵직한 뉴스들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뉴스들이 저번 주 단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우선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엑소모빌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천연가스 비축량을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테스트 수준에 머물겠지만 당장 수익을 많이 낼 건 아니겠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시끄러운 나라죠. 러시아에서요. 러시아에서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출 대금으로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좀 있고요. 또 레이 달리오가 이끄는 또 세계 1티어의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펀드에 투자를 한 상황이고, 골드만삭스는 원래 암호화폐 거래에 좀 친화적이었었는데 계속 이런 스탠스를 좀 유지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최근에는 각국 미국 국회의원들도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목소리를 내는 상황들이 자주 연출이 되고 있는데, 당장 비트코인이 미래의 금이 될지 아니면 미래의 화폐가 될지 이것은 장담을 할 수 없으나 확실히 물밑에서 비즈니스가 잘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다음에 또 알차고 혁신적인 이야기들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